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게 파동이 뭐 하나, 둘, 셋, 넷, 넷이 조정 파동이 쭉 나왔고 다섯이 끝나면서 하나의 파동이 끝났는지 아닌지 아직 좀 불명확합니다. 여기서 한번 수렴 형태가 나왔고, 여기서 한번 대충 수렴 형태가 나왔거든요. 수렴 형태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뚫고 내려와서 요쯤에서 수렴 형태가 한번 더 나오고, 여기서 수렴 형태가 한번 더 나오면서 상방으로 자리를 틀었습니다. 상방으로 틀었고, 그 다음에 오를 만큼 올랐고 조정을 받게 되는데, 나는 지금 오를 만큼 올랐고 조정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영업일로 어제 금요일 주간장에서는 내 생각만큼 안 내려왔고, 야간장에서는 뭐 생각만큼 뭐 대충 내려왔습니다. 선물 지수가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야간 시세에서 보면은 야간에 조금 음봉을 달고 떨어졌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장은 보게 되면은 다우가 1.6% 빠졌고, 나스닥이 뭐 1.6%, S&P 500이 1.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4%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좀 디커플링이 되고는 있는데,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까지 뭐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하방 쪽으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영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었고, 지금 떨어지는 게 과연 내가 염려하는 뭐 그런 부분일까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저점을 뚫고 확 내려와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끝이 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이러면은 또 조금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애매해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내릴 가능성이 조금 뭐 있다고 보면은 지금 디커플링 된 상태인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공매도 완료가 공매도 해제가 이제 3월 31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 두 달하고 한 보름 정도 남았죠. 두 달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별로 올리지 않고 공매도 치고 더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좀 올렸다가 내릴 것인가, 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공매도가 되면은 우리 시장이 잘 못 가겠지요. 잘 못 가는데 이미 많이 내려와 있고, 우리는 다른 나라 올라갈 때 올라가도 못했습니다. 추봉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는 쭉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올려놓고 내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도 하방 쪽으로 뭔가 시원하지가 않다는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긴 한데, 뭐 첫 번째 이렇게 추세를 끄면은 제일 윗대가리를 연결하면 여기가 나오니까 1차적으로는 요 정도가 뭐 방어선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뭐 종가 기준으로 쫙 그으면은 E9 정도가 E9 지금으로 봐서는 E9 2400 한 25, 30 정도 되는데 E9이 며칠 지나면 더 내려오겠죠. 더 내려와서 한 2400 정도 되면은 이거만 해도 벌써 한 100포인트 됩니다. 100포인트 정도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야간장에서 내가 계산을 하니까 충격파동 형태의 계산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충격파동으로 빠질 수도 있는가? 충격파동으로 빠진다면은 이런 정도의 급락이 나올런가? 아니면 요 정도의 급락이 나오려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급락이 나오려나? 이 정도 돼야 급락인데 지금 열이 올랐다가 요 정도만 빠지더라도 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급락이 속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참 싸기는 싼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을 잘 모르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수렴해 가지고 위로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무너질까? 우리나라가 외국이 빠진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 저점을 시원하게 끼야 되는데 아직 못 깬 게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아직 시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당일날 바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외적으로 행보를 보이면은 뭔가 조금 선명해질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뭐 그래 크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총리가 이미 사표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는 뭔지 모르는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일반인들이 체감할 정도의 지각 변동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일어나기 직전인지도 모르죠. 뭐 우리는 언론이 워낙 한쪽으로 편향이 돼 가지고 뭐 반대되는 언론도 없고 뭐 중립적인 언론도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걸 갖다가 뭐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지금 언론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는데 그 반대쪽으로 치우치 가지고 떠드는 언론의 유튜브죠. 유튜브를 언론 할 수는 없지요. 그 유튜브들을 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도 공정하게 말하는 그 유튜브가 뭐 그래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일부분은 뭐 공정하고 일부분은 안 공정하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게 공정하고 어느 게 공정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체를 볼 때 공정하게 얘기하는 언론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나는 여기서 올라올 때 뭐 올라올 때 조정이 들어올 거다 정도 생각을 했고 브리맨도 상단에 왔으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건데 하는 생각을 뭐 어제 금요일 날 영업일 어제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나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 얘기를 했고 밤새 보니까 밑으로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락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한 게 많습니다. 폭락하기 전에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조금 더 내려야 되고 불꽃쇼가 한번 나와야 되고 아직 좀 더 내리는 게 어디까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전에 요 껐다시피 1차적으로 요 제일 꼭대기 라인을 연결한 선에 한번 작은 저항이 있을 거고 또 그 저항이 요 21선과 맞물리잖아요.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쫙 끄은 거 이게 실질적인 저항이 될 건데 요거는 며칠 더 뭐 하루 만에 100포인트 떨어지지는 않겠죠. 2, 3일 지나면은 대략 뭐 2400선 조금 위에 올라온다면은 뭐 대략 한 이 종가나 꼭대기 대비 한 100포인트 정도는 빠질 것이다.
100포인트. 100포인트 정도 빠지면 좀 작긴 한데, 그렇게 빠질 가능성, 첫째, 더 많이 빠지면은, 요 쌍바닥, 뭐, 요쪽에 한번 바닥 저항이 있지요. 쌍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으니까. 이쪽 저항이 한 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뚫리면 이 저항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뚫리면은 내가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라 했는데,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들어갈 때 나는 분할이라, 5분할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20%, 두 번째 20%, 세 번째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 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빠져야 되는 대세 하락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의 머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내가 트럼프 해리스가 됐으면은 대세 하락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건데, 트럼프가 돼놓으니까 이 트럼프가 대세 하락을 막아낼 능력이 있는가? 참 좀 의문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뭐 나쁜 쪽으로도 좋습니다. 나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변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큰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뭐 부동산 개발, 뭐 개발 이쪽 이런 쪽들은 일반 사업하고 좀 틀린 경우가 많지요. 그거는 뭐 이 좀 뭐 암흑의 세계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유들하고도 관련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내가 좀 오래전에 뭐 한 30년 전에 뭐 들었는데, 뭐 스카이 노는 사람인데 뭐 건설 쪽에 업을 했습니다. 건설 쪽에 업을 했는데 하다가 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투자한 사람과 뭐 은행과 이런 쪽들이 거의 발을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이 뭐 그것도 스카이 나왔는데, 스카이 나오고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고 뭐 깡도 있고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욱하는 성질도 있고, 투자했던 사람을 그 자기 건설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설명을 쭉 하다가, 뭐 사실 이 건설하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거의 사망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거든요. 뭐 그 당시 뭐 수백억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수백억 부도나면은 일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천억 돈이 되겠죠. 수천억이 부도나 버리면은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하다가 그 당시 그분이 뭐 대략 한 5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투자했던 사람은 뭐 한 6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 들을 때 그 얘기하다가, 뭐 이거 잘못되면 뭐 나는 죽는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눈도 끔찍 안 하지요. 그러니까 눈도 끔찍 안 하고 씨알도 안 먹히니까 혁기를 딱 잡고, 뭐 공사는 중간이니까 뭐 난간 이런 것도 없었겠죠. 끌고 가가지고 니랑 나랑 같이 떨어져 죽자 하고 끌고 가니까 진짜로 오줌을 질질 싸면서 살리달라고 빌고 빌고 빌더랍니다. 뭐 들은 얘기를 또 들었으니까 뭐 대략 뭐 비슷하겠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살리달라 해가지고 살리주고, 뭐 이 사람도 살고 뭐 투자도 살고 나중에 다 잘 됐다,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요 결국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이렇게 쭉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지 혼자 자살하거나 그냥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거나 이러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니하고 나 죽자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쥐 전재산을 다 넣어도 죽고 싶진 않잖아요. 뭐 전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전재산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더더욱 죽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런 기질이 있는데 트럼프도 아마 그 못지않은 더 큰 기질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은 아니고 저 트럼프 처음에 2016년에 대통령 될 때 트럼프가 궁금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해 쓴 책들을 좀 몇 권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중학교 다닐 때 뭐 사람들을 패고 다녀가지고 그 트럼프 아버지가 트럼프를 그 미국에는 사관학교 말고 뭐 군사 고등학교가 또 여러 개 있나 보더라고요. 그쪽을 집어넣어 버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기질 자체가 좀 뭐 일반 학생들이 볼 때는 얌전한 학생들이 볼 때는 좀 놈상이라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한 기질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뭡니까 저 중국에 갔을 때 천안문에 올랐나?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이래 있다가 트럼프가 시진핑을 딱 쳐다보니까 시진핑이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급하게 손을 빼고 차렷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트럼프가 그래 무섭나? 시진핑이 훨씬 트럼프보다 젊고 한데 트럼프가 그래 무섭나? 뭐 이런 생각이 뭐 잠시 들었습니다. 미국이 무서운 건지 트럼프가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일부러 한 거가 일부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철군할 때도 이상하게 철군을 하고 전쟁도 이상하게 많이 일어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일부러 잡은 컨셉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가 워낙 어려우니까 나한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0일까지는 뭐 한 열흘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에 한번 시장에 뭔가 충격이 있을 만한 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일까지 안 벌어졌으니까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안에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거기 바닥이고 그 다음에는 한동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거의 꼭대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꼭대기인데 좀 더 끌어올려 가지고 밑으로 처박을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트럼프 임기 내내 뭐 처음에 임기 초기에 처박더라도 계속 위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못 바라보겠고 짧게는 이제 여기서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다우가 금요일날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요거는 좀 큰 걸로 보게 되면은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큰 걸로 보면은 다우가 다우가 이거는 그러니까 다우 안에 있는 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다우 안에 있는 종목을 보면은 다우가 언젠가 원래 20개였는데
원래는 잘 모르겠고 한 20몇 년 전에는 20개였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30개로 늘었는데 30개로 는 게 언젠지를 내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늘었는데 이 보면은 다우가 조금 빠졌는데 그 중에서 요 몇 개 말고는 전부 다 내렸거든요. 이 내린 거 중에서 시총이 큰 게 여기 뭐고 엔비디아가 3.3 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K니까 아마 3조 달러인 것 같습니다. 3조 달러. 3조 달러 같으면은 대략 뭐 1,000원 잡더라도 3,000조가 되죠. 지금 한 1,400원, 500원 되니까 뭐 3조 달러 같으면 그냥 뭐 한 5,000조 가까이 되겠네요. 5,000조. 뭐 4,500조, 5,000조 이래 5,000조쯤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얼마 전부터 짱대 음봉으로 빠지면서 쭉쭉 빠지는 중이다. 그래서 이러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는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미국 시장을 이끌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끌은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가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은 다우에도 속하고 S&P 500에도 속하고 나스닥에도 속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스닥에도 속해 있고 다우에도 속해 있고 S&P 500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중이고 아직도 더 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3조 달러가 넘는 게 3조 5천 달러 되는 게 애플이 아마 시총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것도 지금 뭐 쭉 빠지고 있는 중이다.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3조 달러가 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여기서 빠지고 조정받고 빠지고 조정받고 또 빠지고 있는데 이제 하락의 끝자락인지 뭐 좀 더 빠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랐죠. 한 여기 2015년이니까 한 10년 정도를 보면은 39,000달러에서 뭐 41만 8천 달러면은 뭐 10년 동안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 뭐 2, 3년 초에 한 22만 달러 정도 하다가 44만 달러 갔으니까 뭐 한 2년 사이에 더블 났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엔비디아 보다시피 급격하게 많이 올랐죠.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2년 사이에. 뭐 애플도 뭐 좀 올랐죠. 요거는 또 아마존닷컴인데 아마존도 뭐 조금 뭐 올랐습니다. 2023년 초 기준하면은 뭐 더블 이상 올랐고 한 10년 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0배 정도 10배 이상 올랐네요. 열 몇 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쯤 조정받거나 꼭대기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이렇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고 폐렴에 걸리죠. 뭐 미국이 기침하면 재채기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고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폐렴 걸린다. 이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에 요번 달 뭐 한 열흘 내지 뭐 20날 정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는 내려오면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매수 기회다.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전에 한번 설명했다시피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저점이 깨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고,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요 추세를 깰 때 투자할 자금의 반의 반 정도를 잘라가지고, 그 반의 반이면 한 25%쯤 되죠. 그 25%를 분할 매수를 요 정도 선 내릴 때까지 한다. 그러면은 뭐 기법적으로 볼 때 뭐 예전에 이쪽 채널에서 다 설명드린 뭐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우리 채널을 구독한 지 오래되시는 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댓글을 달면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는 뭐 우리 채널 많은 사람이 뭐 오다 가다 보는 사람이 뭐 보고 이득 보기를 뭐 그래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채널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이 이득을 보기를 원하지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코스피로 볼 때는 그렇고, 선물이 특히 야간 선물이 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야간 선물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야간 시세에 마이너스 3.05포인트가 빠졌는데, 미국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적게 빠졌지요. 미국 빠진 만큼 빠지려면은 뭐 최소한 한 5포인트 이상 빠져야 되는데, 조금 적게 빠졌으니까 월요일 시작하면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좋은 종목, 시장이 빠질 때 좋은 종목이 빠지면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빠지면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질 때는 한번 짧게 들어가는 거는, 짧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만 일주일 올라가고 내려올 때 한 1, 2주 내려오면은 뭐 한 3일 정도 돌아서서 3일 정도 5일 정도 올라갈 걸 예상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나면 판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진 자금을 갖다가 가능하면은 계속 줄여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꼭대기에서 내가 팔아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대기가 되면은 잘 못 팝니다. 그러다가 급락해 버리면은 팔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든요. 팔 타이밍을 놓치면은 웬만한 고수 아니면 손절 못 합니다. 팔 타이밍 놓쳤다는 얘기는 꼭대기에서 딱 물렸을 때 뭐 대충 한 20-30% 빠져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팔 겁니까? 뭐 15%만 빠져도 팔기 어려운데 20-30% 물려버리면 못 팔거든요. 그럼 들고 가는데, 들고 가다가 반대 매면 안 당하면 다행인데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근데 불꽃쇼가 한번 있다고 하지 않았냐. 뭐 그럴 것 같은데 세상에 주식시장에 100%가 있던가요? 그 어떤 기법도 100%가 없거든요. 100%를 찾아내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은 합니다만은 100%가 없습니다. 100%라고 찾아냈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또 그게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결론적으로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모든 기법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 지금은 당장은 보다시피 미국 장이 내리고 우리나라 장도 조금 내릴 것 같아. 어디까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추세를 꺼보니까 제일 적게 내리도 이 정도 내릴 것 같아. 조금 더 내리면 이 정도 내릴 것 같아. 좀 심하게 내리면은
이 저점 도전을 할 것이고, 더 심하면 이 저점 도전을 할 것이고, 더 심하면 이걸 뚫고 내려갈 수 있다. 이걸 뚫고 내려가는 거는 내가 바라는 바인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 벌어진다면은 이번 달 안에, 한 열흘 안에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는 트럼프 임기 초기에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미국 시장으로 볼 때. 뭐 그래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임기 초기라면은 트럼프 임기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올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겠죠. 올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앞에 정권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초기에 시장이 내려앉지 않고 한 2, 3년 지나서 내려앉으면은 트럼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앞정권하고 무슨 상관이냐, 2, 3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초기에 틀어버리는 게 더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랐는데 좀 더 오를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오를 거는 같은데 그 전에 시험 전에 한번 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100% 빠진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찝찝한 거는, 뭐 찝찝하다 해야 되나? 나는 뭐 빠지는 게 좋으니까 편하다 해야 되는데, 야간장에서 보조지표가 딱 들어맞게끔 빠졌다. 이거는 충격파동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개념입니다. 충격파동은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딱딱 들어맞거든요. 그게 충격파동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락할 때 충격파동이 나오고 상승할 때도 충격파동이 나와주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딱딱 들어맞게 되거든요. 그게 맞다면은. 맞냐 아니냐는 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뭐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은 확인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게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참 빠지기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안 좋은 경기 안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그 요구한다 해야 되나? 뭐 협력하고 싶은 뭐 그런 업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뭐 탄핵 사유처럼 뭐 북정너와 친해서 탄핵한다, 뭐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우리나라도 골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난 그래 생각하는데, 뭐 386 세대를 비롯해 가지고 그 밑에 교육을 받은 정규조 세대들, 요런 애들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볼 때는 문제인데, 문제아들이 되는데, 걔네들이 볼 때는 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거구라 그러더라고요. 거구 극자. 사람이 자기 살아온 뭐 그런 경험이라든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또 가치관이라든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뭐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극자를 붙이는 거는, 극자든 거구든 붙이려면은 폭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폭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극자를 붙이면 그거는 언어 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논리 전쟁에서, 선전선동에서 우리나라 우파가 거의 괴멸을 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괴멸한 이유가 뭐 어떤 세력의 힘이 있었겠지요. 지금 우파는 김대중 계열이 우파고 김영삼 계열이
거구고 뭐 이럴 겁니다. 거의 뭐 김영삼 계열 중에도 뭐 어쨌거나 뭐 지금 볼 때 문재인도 우파고 옛날 뭐 이승만 계열은 존재하지 않고 박정희 전두환 계열도 존재하지 않고 노태우 계열도 존재하지 않지요. 김영삼 계열은 명맥을 잇고 있는 게 뭐 김무성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밑에 뭐 김대중 계열들이 이제 지금 우파에 속하는 정도고 이제 문재인 계열도 이제 우파에 속할 겁니다. 문재인이 좌파인가? 뭐 하도 기준이 좌측으로 많이 옮겨져 가지고 보통 중도인 사람을 갖다가 뭐 거구락해 샀고 우파락해 사니까 뭐 기준이 뭐 좀 모호하지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뭐 외교적으로 뭐 잘 해야 되는데 외교 라인이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좀 문제는 문제인데 뭐 외교 라인이 가동이 안 되는 게 뭐 대통령이 부재가 돼 있고 대통령 대리하는 총리가 탄핵태가 부재가 돼 있고 뭐 그 밑에 부총리도 지금 간당간당 대행의 대행도 간당간당하고 뭐 수많은 뭐 행안부 장관 뭐 그것도 탄핵대가 없고 그러니까 국정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지요. 외교를 하는 사람이 있나? 외교부 장관은 탄핵 안 됐는가 모르겠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참 이거는 정말 이 뭐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왜 했을까 궁금했는데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윤석열 때문에 난 피해를 억수로 많이 봤습니다. 좀 알려주고 하지. 알려주지 않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참 내하고 윤석열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 주봉인데 코스피 주봉이 보리밴드 하단을 갔다가 뚫고 내려왔다가 반등이 돌았다가 조정받고 재차 중단선에서 딱 걸렸습니다. 걸리고 지금 조금 이걸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밀린 상태인데 여기 더 밀릴지 뭐 힘써가 뚫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과 우리가 커플링 돼 있으면은 하방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커플링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올라가려나? 만약에 미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혼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래쪽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부분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다 같이 아래쪽이다 생각을 하면은 위로 가거나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쭉 빠지면은 여기서 시작한 하락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승으로 한동안 올라갈 수 있다. 거기 불꽃쇼가 될지 어찌지 모르지만 올라간다. 그리고 재차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꼭대기고 꼭대기에서 뭐 하락 ABC가 나오잖아요. 하락 ABC가 나오는데 아직 ABC가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바이러스 아티트 올라갔던 게 하락 A, 반등 B, 그 다음에 하락 C가 나와야 되는데 하락 C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제대로 안 나왔고 마무리도 안 됐고 이 하락 C도 A, B, C, 뭐 D, E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1, 2, 3, 4, 5가 있다면은 이게 뭐 1이고 2고 3이다. 3이 시원치 않다. 그래서 좀 더 빠져야 된다. 아니면 5개 파동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할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이번에 이거 5개가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 빠지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라인에서 방어가 되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빠질지 요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교집합을 딱 본다면은 빠지는 거는 일단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듯이 대응을 하시면은 새로 진입하는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볼 가능성은 적다. 뭐 가장 좋은 거는 털려도 손실 나지 않고 맞으면 이익 나는 그런 대응이 제일 좋습니다. 뭐 내가 한 번씩 뭐 털렸다고 뭐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비웃는 건 자유지만은 그래 조롱하듯이 비웃으면은 뭐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요.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뭐 내가 100%다 맞추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래 되면 내가 몇 년 안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되겠지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뭐 그게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저 사람은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간결하게 딱 말씀드리면 좋은데 뭐 아는 게 하도 적다 보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데 대해서는 항상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또 이 동북아 쪽에서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좀 있으면 또 설도 오는데 설 연휴 전까지 또 돈을 좀 벌어 가지고 풍성한 설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